국민의당에서 달려온 하영 기자를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짧게 모시고. 안녕하세요. 제보자가 누구냐? 내보 제보가 맞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 한 사람. 오, 제보자가 이 정도 방청하실 정도면 그 사람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김, 이, 박 중에 하나예요? 뭐 흔한 성이죠. 그 본인의 취재 결과 입증 가능하진 않지만 강력하게 추정되는 인물이 떠오른 거예요? 아니면 입증 가능할 정도로 뭔가 취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취재 결과 이 사람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가본이 그렇다더라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강한 추정인 것이죠.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요? 예. 아니, 그걸 확실히 해야 돼. 국민의당 내부인지, 국민의당에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 강한 혹은 추정인지. 검찰에서 나온 얘기인지.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확실히 아니고요. 예. 기자들과 당직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오케이. 이 정도면 더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했던 얘기는 이 일로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느냐. 이 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인데 최소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어쨌든 표정 관리하면서 이걸 관리한 것으로 나는 보인다. 네. 그러니 그쪽 라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했단 말이죠. 네. 제 얘기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맥이 닿나요? 사건의 원인 제공자를 떠나서 네. 지금까지 판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박지원 원내대표 그렇죠. 맞죠? 네. 팔을 주도하고 가장 큰 혜택을 입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네. 그 판이 흔들린 것도 맞아요. 기자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 양반이 제보를 했다는 게 당내나 출입 기자들이 대충 그 양반이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대충 그렇게 분위기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보로 시작된 선관위의 조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에 가깝고요. 그 제보가 당 내냐 외냐에서도 당 내의 인사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에 가까운 정도로 특정되진 않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거고요. 안철수계와 이 호남계가 갈등이 있어요? 실제? 긴장이 존재해요?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요. 같은 당 사람들이니까 쉽게 어울리기 힘들다. 끼리끼리. 이 정도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잘 어울리기 힘들다. 네, 왜 그러냐면 따로 논다는 얘기는 국민의당 당 만들 때부터 순서대로 탈당한 사람들은 오히려 호남의 지분이 더 높아야 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순서대로 탈당한 걸 보면 그런데 실제로 당사가 만들어지고 자리를 차지한 걸 보면 주요 실무자들은 예전에 안철수 진심 캠프 출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의 어떤 자리 배치나 그 과정에서의 뭐랄까요? 알력. 뭐 그런 게 작용했을 수 있겠다. 출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딱 얘기를 듣고 있으면 출입을 한 2, 3년 정도 한 것 같아. 네. 한 달 됐어. 한 달 돼서. 정확하게는 지난주부터 출입했습니다. 아니, 당도 생긴 지 석 달밖에 안 됐어. 그러면 역사의 3분의 1은 같이 한 거야. 뭐, 안 대표가 그때 알았다, 몰랐다, 사전에부터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 내에서.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한참 막 뜨거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출두를 해서 변호인 의견서에다 대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렇지. 라고 지시했다. 얘기하면서 그 지시관계가 그럼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얘기했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하는 일은 대부분 다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렇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당이 들썩들썩했거든요. 당 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게 전반전인가. 그러니까 처음 생각했을 때는 김수민 의원이 출두하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나가고 박선숙 사무총장이 출두하면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김수민 의원이 출두한 직후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과연 이게 전반전인가? 아니면 1쿼터가 시작된 건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지난주예요. 이번 주는?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박선숙 총장이 출두한 다음 오히려 더 이렇게 정리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박선수 사무총장이 다 끌어안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어쨌거나 검찰 입장에서는 박선숙 의원을 17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는 건 그만큼 사법 처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공당의 전 사무총장이고 현역 의원을 고생을 시켰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사무부총장 구속을 시켰고요. 거기에서 박선숙 사무총장이 결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뒤집어 쓰느냐 마느냐 결심했든 안 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검찰은 다 파악됐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박선수 사무총장이 이제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기소가 되는 건 거의 자명한 예. 일인 것 같은데, 그죠? 지금까지 태도로 보면. 안철수 대표까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당에서 없어요? 오늘 신문 일면에 안철수 대표가 사퇴할 것이라고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를 쓰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안철수 대표가 그만둘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가 길어지면서 이러다가 뭐 또 그냥 계속 하겠다고 하겠지 이렇게 짐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까 다들 놀랐어요. 그만큼 사실 안철수 대표가 박선숙 총장이나 왕전 사무부총장의 수사와 스스로 무관하다라고 선을 긋고 나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선숙 사무총장, 저는 사퇴하는 걸 보고 박선숙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나와서 보고를 할 대상이 안철수 대표잖아요. 뭐 공식적인 라인으로 치자면 그렇죠. 네. 뭐 전화를 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복심이잖아요, 복심. 말하자면. 예. 엄마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엄마라고. 실제. 기자회견장에 어려운 질문들은 내가 담당할게 하고 이제 피하게 해주고. 근데 그 양반이 나와서 이거 이러이러하다. 무슨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대표는 나는 여기서 사퇴하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결정을 하는데 그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기소되고 재판 과정까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계속 시달려야 하지 않습니까? 대표가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시달리겠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도 좀 결단을 내린 것 아닌가. 근데 그거 왜 관둘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난 당연히 관둘러. 본인은 관두고 싶은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맡고 있고. 그렇죠. 박지원 원내대표가 맡고 있는 것은 더 두드려 맞으라고 맡고 있는 걸 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만둘 이유하고 그만두지 않아야 할 이유가 동시에 있는데요. 예. 그만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이잖아요. 근데 사실 국민의당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거든요. 지역위원회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당대회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당이 국민의당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면 안철수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안철수 대표가 책임을 진다라고 본인이 의지를 밝혀왔고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별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별건하고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누가 별건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거나 뭐 하여튼 별건으로 가는 뭔가를 봤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는 얘기 없어요 혹시? 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김보엽 선배가 더 잘 아시겠지만 각 정파나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를 정리한 다음에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혼자 죽어! 왜 같이 선배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선거를 정리한 다음에 각자의 감추고 있는 실수들을 서로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데려오려고 노력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오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의당 내부의 계파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단순히 안철수, 비안철수가 아니고요. 뭐 호남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좀 있고요. 그렇죠. 그런 복잡한 상황을 박지원 대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별건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추정입니다. 이게 뭐 제가 본 거는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봤으면 기사 썼겠지.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 한 사람 정도씩 빠져가지고 선관위를 담당하거나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사실 정당팀이 그럴 만한 취재 인력이 여력이 없거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국민의당은 새누리당하고 친하게 지내나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혹은 정의당하고 친하게 지내나요? 저는 박지원 대표가 놀라운 게 제가 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인가? 28 전당대회 때 박지원 마크를 했는데요. 그때 알고 있던 박지원 대표보다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 보시면 케빈 스페이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저는
가만 보면 그 이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예전에 홍준표 도지사가 예전 국회의원 시절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박지원 의원은 요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 표현이 아니에요. 요물이라고. 그 사람 상대하면 안 된다고. 이길 수 없다. 예.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다. 응? 수완이 너무 좋다. 정치적 수완이. 이런 식의 표현인 건데, 제보자가 누구든 간에 그 정치적 과실을 박지원 원내대표가 모조리 따먹는 걸 보며, 모조리 따먹고 결국 비대위원장이 됐잖아! 심지어는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당원에 있거든요. 근데 그 당원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최고위원회에 있고 그 최고위원회의 가장 실권을 잡고 있는 게 이제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대위원장의 업무가 당대표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거는 비대위원장일 뿐이야 라고 해서 당연히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도 하고 겸직이에요, 겸직. 네, 야, 모든 걸 그러면은 검증하게 되는. 추호 선생보다 더 힘센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처음 나온 거네. 우상호 플러스 김종인, 그것도 총선 때에 이런 정도 힘을 혼자 가진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막강한. 그러니까 박지원의 승리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앞으로 노스트라다문에 박지원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보자가 이 정도 방청하실 정도면 그 사람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김, 이, 박 중에 하나예요? 뭐 흔한 성이죠. 그 본인의 취재 결과 입증 가능하진 않지만 보느냐. 이 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인데 최소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어쨌든 표정 관리하면서 이걸 관리한 것으로 나는 보인다. 네. 그러니 그쪽 라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했단 말이죠. 네. 제 얘기가 국민의당에서 달려온 하영 기자를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짧게 모시고. 안녕하세요. 제보자가 누구냐? 내부 제보가 맞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 한 사람. 오! 확실히 해야 돼. 국민의당 내부인지 국민의당에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 강한 혹은 추정이 검찰에서 나온 얘기인지.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확실히 아니고요. 예. 기자들과 당직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오케이. 이 정도면 더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했던 얘기는 이 일로 누가 가장 혜택을 강력하게 추정되는 인물이 떠오른 거예요? 아니면 입증 가능할 정도로 뭔가 취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취재 결과 이 사람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가보니 그렇다더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강한 추정인 것이죠.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요? 예. 아니 그걸